자, 최백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뭔 자료를 이렇게 많이 들고 오셨어요, 오늘? 지금 저는 항상 심각하다고 보는 게요. 저희 이 국정 브리핑을 듣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주요 공직자들, 특히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주요 공직자들, 이분들이 저는 거의 이제 괴물 수준이 저는 돼가고 있다고 이렇게 느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그런 게 있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쨌든 간에 거짓말을 하다가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자, 보죠. 본론으로 예. 들어가서. 자, 그래서 이제 자료도 많은데.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국가 채무 400조. 예. 이게 지난 사실, 정부 때문에. 예, 이게 사실은 정부 채무인데 정확한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 채무로 부르는데 국가 채무 400조 얘기하는데 이 용어가요. 이 용어가 처음 튀어나온 게 처음 튀어나보다도 지난해 초부터 이게 집중적으로 대통령 입에서 이게 이제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국무회의 자리에서. 예. 국무회의 자리에서 나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기록이 나타나고 그러기 때문에. 지난 정부 400조는 윤 대통령이 지금 한 2년째 계속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배경이 있는데 작년 초에 경제가 굉장히 추락하고 있었어요. 예. 그 전에 말에 그러니까 김진태 사태를 비롯해가 쫙 가면서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정권이 되게 하는 게 뭐냐면은 전 정권 탓이라든가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돌리고 그러잖아요. 항상요. 그래서 이전 정부가 빚을 하도 많이 남겨놔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일을 제때 못하는 거다. 예, 예. 이렇게 연결하죠. 국가 경제 탓을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도 그 얘기해요. 그렇죠. 하도 하고 있죠. 빚을 많이 남겨놔서 내가 일하는데 힘들다. 그런데 예. 저기 지금 두 개의 기사를 제가 같이 이렇게 올렸는데 예.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국무회의랑 그 국정 브리핑에서 예. 얘기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요. 이제 400조가 늘었다고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예.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그 밑에 이제 작은 글씨로 이제 기사가 있어서 가는데 2017년에까지 누적 국가 채무가 660조 원인데 예. 660조 원인데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 이렇게 됐어요. 예. 1,076조라는 새로운 게 이제 튀어나오는데요.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1년 전에 지난해는 뭘 얘기했냐면요. 자기가 딱 집권하고 보니까 예. 국가 채무가 1,000조가 됐다 이거예요. 저 제목에 붙어 있듯이. 예.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했냐면 국무회의에서 기사에서 뭐 1,076조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수치가 달라진 거야. 수치가 달라졌는데. 자기가 집권했을 때,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그러니까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000조까지 늘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올해는 그러니까는 1,076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집권하는 동안 늘어난 것도 지금 문재인 정권 때 늘었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이게 뭐냐면은 작년에 제가 그래가 저 400조 늘었다고 했을 때 뉴스공장에서 네. 400조 가짜 뉴스다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동안은 340조,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은 150조. 이게 이제 계속 얘기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말바꾸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다음 표를 한번 넘겨봐 주세요. 빨리 넘겨주세요. 예. 이게 지금 보게 되면 표가 많아요 지금. 작년에 얘기할 때는 국가 채무를 얘기할 때 되게 좁은 의미에서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굽혀서 얘기를 합니다. 예. 중앙정부 채무는 월별 자료가 나와요. 예. 월별 자료가. 근데 이제 이번에 얘기한 건 국가 채무는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를 합한 이제 채무로 예. 해가지고 한 거는 이제 연도별 자료가 주로 나옵니다. 물론 연도별 분기별 자료. 자료도 있지만은 연도별 예. 자료가 나오는데 작년에 말했던 그 기준이 뭐였냐면은 자기가 집권한 게 22년 5월이잖아요. 예. 5월 직전에 1,001조. 그러니까 이게 1,000조가 넘었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아, 예.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600조였었는데 예. 문재인 정부 저기 갔을 때 이게 400조가 그래서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2017년 1, 2, 3, 4월 달을 문재인 정부에다가 포함시켜서 한 거예요. 계산할 때 네. 최대한 늘리려고. 그렇죠.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 부채도 거기다 더하고. 더한 거예요. 더하고. 작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가짜 뉴스다 이렇게 수치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다음 페이지. 넘겨보게 되면 이번엔 뭐라 그랬냐면은 예. 1,076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저게 2022년도가 1,067조인데 이거 수치를 헷갈려가지고 제가 볼 때는 예. 두 번이나 근데 연속 실수하더라고. 이 써준 사람들이 이 보고 읽던데 써준 이 사람들이 숫자가 맞는지 아무도 모를 그것도 테니까 그걸 막 쓰는 거예요. 막. 예. 그러니까 2022년도에 1,067조고 2017년도에 660조잖아요. 예. 이걸 이번에 기사가 이제 국무회에서 발언한 거야. 국정브리핑에서. 요거 가지고, 이 차이가 보게 되면 400조잖아. 예, 예. 이것도 차이가 보면요. 예, 예. 그런데 예.
2017년도가 저 660조라는 게 2017년 말 채무예요. 되게 이게 다 연도 말에. 말 채무다. 예. 그러면 2017년도가 박근혜 정부 때입니까? 2017년도는 문재인 정부잖아요. 문재인 정부죠. 그리고 2022년도는 22년도는 이거 윤석열 정부잖아요. 사실상이요. 5월부터 5월부터는 시작했으니까는. 윤석열 정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연도별로 하는데 예. 2017년을 뺐으니까 2017년도를 문재인 정부에서 제외시킨 거야. 아하. 제외시키고 그러니까 2000 앞에는 박근혜 정부를 더해가지고 부풀리고 예. 뒤에 거는 윤석열 정부를 빼가지고 부풀렸다. 이게 문재인 정부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2017 한 1년을 부풀린 거네 그러면.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제외하고 그다음에 교수님 이해했어요. 예. 그러니까 앞에는 박근혜 정부 거를 더했고 뒤에 거는 윤석열 정부 거를 빼가지고 부풀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2020년 이해했어요. 자기가 만든 국가채무를 문재인 정부 떠넘긴 거야. 아, 이해했다니까요. 자, 그렇게 그래가지고 앞뒤로 하면 1년 정도가 더 더해진 거네. 400조를 만들려다 보니까는 저런 짓을 한 거야. 이해했어. 400조를 억지로 만들려다 보니까 이해했다니까요, 제가 오늘 이거 하면서 예. 대통령실에 보게 되면 정책실장이 경제학자 출신입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경제수석이 예산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예산 전문가로서 공무원 출신이지만은 이분들 해명하거나 반박을 좀 해주길 바라는데 안 하죠. 네? 아니 앞에 자료 좀 잠깐 좀 넘겨봐 주세요. 이게 보게 되면 계산해 보게 되면은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계산해 봤더니 원래 계산을 하게 되면은 예.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8, 19, 20, 21, 교수님 5년이잖아요. 제가 할게요. 문재인 그렇게 계산해 봤더니 문재인 정부 5년은 343. 예. 윤석열 정부 지금까지 2년 평균은 156. 예. 평균으로 따져도 윤석열 정부가 이미 더 많다. 그렇죠. 예. 그런데 왜 빚을 더 많이 남겼다고 그러냐?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400조를 자기가 뱉은 말이 있다 보니까 끼워 맞추기 위해서 이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400조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가 이 공직자들이 예. 작년에 거짓말을 한 거를 알겠어요. 정당화시키려다 보니까는 이런 자 그다음 때 넘겨봐 주세요. 대통령이 그 숫자를 점검할 능력이 안 되니까.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343조 중에서 240조가 2020년, 21년 코로나 코로나 2년 때 때 만들어진 거예요. 한 코로나 때. 70%가. 예. 나머지 3년은요 굉장히 적었었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기간 코로나 2년 동안에 우리나라 도대체 국가 채무를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기간 동안 국가 부채를 늘렸는데 그건 예. 사실이에요. 예. 사실인데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기준을 한번 보자. 얼마나 예, 주요 늘렸는가. 국가들 보게 되면은 네. 우리가 독일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저기 한 자릿수인 거고 독일도 그러니까 독일은 굉장히 재정 건전성을 따지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하고 다 두 자릿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런데 코로나가 종식이 된 게 2022년 4월 18일 종식 선언을 합니다. 정부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이 포스트 코로나 시즌이죠. 예. 코로나 끝난 이후에 보게 되면은 우리만 늘고 있어. 아 이해했어요. 또 교수님. 그러니까 우선 코로나 시절에 국가 채무가 가장 적게 늘어난 주요 국가고 우리가 그리고 나서 워낙 코로나 시절에 많이 늘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국가는 마이너스인데 거꾸로 우리는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늘어난 유일한 주요 국가다. 우리는 너무 적게 지출했던 거야 사실은요. 그것도 그렇고 윤석열 예. 정부가 지금 빚을 계속 쌓아가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정반대로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 다른 나라들은 다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지. 예? 이해했어요.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하나도 나은 게 없는데 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빚을 하도 많이 쌓아놔가지고 내가 일을 못해. 예. 이번에도 그 말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그 말 했는데 머릿속에 그렇게 박혀 있고 옆에서 그렇게 지금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대통령은.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빚을 하도 많이 쌓아가지고 내가. 근데 저는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정책실장이 비서실장 빼고 가장 그한 사람이 정책실장 경제수석이라고요. 대통령한테 거짓말하는 거죠. 정책실장이 학생들을 가르치던 얼마 전까지 지난해까지 하더라도 연세대에서 학생들 가르치던 연세대 학생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 이 사람이 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쳤는지를 묻고 싶은데 자 또 하나는 뭐냐면요. 또 하나. 국정브리핑에서 지난 3년간 GDP 대비로 그러니까는 국가 채무가 1.3%포인트가 증가했다 그랬어. 네. 그런데 지난 3년이면 언제부터 언제를 떠올라져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3년이 안 됐거든요. 만 3년이요. 네. 그러니까 22, 23, 24년인데 24년 거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어요. 난 낼 수가 없어 지금요. 아하. 그러면 지난 2년간을 보게 되면은 네. 앞에서 이미 3.2%포인트가 증가했다고. 네. 그 1.3%포인트는 그냥 아무 말 대잔치야. 아무 말도 아닌 아무 거구나. 근거도 없는. 아까 교수님이
쭉 지난 2년간 포스트 코로나 2년 윤석열 2년을 계산해봤더니 3.2%가 늘었는데 도대체 1.3%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거 대체. 이거 근거도 없이 그냥 뚝 도대체 거야.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지난 3년간 1.3이라니. 자, 오케이. 이 정부가 하는 말마다 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계속해서 가면서 거짓말이 자꾸 키워지는 거야. 그다음 저는 넘겨봐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시간이 없다니까 넘겨봐 무슨 말 주세요. 하는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지 자기가. 예. 자, 그다음에 어저께 기재부에서 예. 공공기관 부채에 대해서 이제 매년 이제 발표를 해요. 예. 매년 발표를 하니까는 이것도 보게 되면은 이제 이게 파란색 막대기가 예. 아니 저 왼쪽에 있는 게 공공기관 부채 절대액이야, 증가액. 예. 근데 이제 파란색은 문재인 5년 동안에 5년 문재인 정부 동안 5년 동안에 늘어난 것이고. 76조가 증가했어. 5년 예. 동안에.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에는 113조 원 이상이 증가한 거야. 단 2년 동안. 2년 동안에.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2년 동안을 계산하게 되면 한 30조가 증가했었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5년에 비하자면 예. 이 추세로 쭉 가면은 5년이면 얼마입니까? 한 300조 늘어나겠네. 그렇죠. 300조. 자, 그러다가 이걸 부채 비율로 보면 더 웃기는 게 나와요.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 대비 부채인데 네. 문재인 정부에서는 16% 포인트나 떨어졌어. 오히려 이걸 줄여놨어. 부채 비율을. 부채를 줄여놨는데. 네. 왜 그러냐면은 자기 자본이 많이 증가한 거야. 그래서 줄어들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게 자기 자본 48%나 증가했다는 얘기는 자기 자본이 대폭 줄어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에 이걸 발표하면서 기재부가 뭐라고 하냐면은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자산 매각하겠다 이거야. 자산 매각하겠다 이거예요. 그 자산을 매각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 자산 매각. 기존에 이미 2년 동안 상당한 자산이 매각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자본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근데 저거를 부채를 이게 이제 소위 반복된 레퍼토리인데. 나라 재산을 팔아먹는 거죠. 그렇죠. 그 팔아먹어서 누군가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2년 전에 MBC에서 크게 보도한 게 있었어요. 울산에 있는 한국석유공사가 건물을 본사를 네. 팔아먹고 네. 그리고 그걸 임대해서 쓰면서 네. 553억인가를 손실을 입혔다. 이런 감사원 결과가 알고 나온 거. 봤더니 그 회사에서 나간 사람들이 그렇죠. 그게 세운 이제 법인을 그러니까 통해 가지고. 목표아들이 나가가지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금 공공기관이라는 게 저게 이제 주요 공기업하고 이 나라 재산을 꾹꾹꾹 누가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대통령한테는 지금 그 빚을 많이 떠넘겨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주변에 대통령 길을 붙잡고 대통령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고 대통령은 자기를 속이는데 그걸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대통령은 무능이 죄예요. 이 핵심 공직자들이 자기들 그러니까 이익 챙겨 먹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네,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대통령은 무능이 죄예요.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한테 괜히 거짓된 정보를 저기 입력까지 하고. 자, 그리고요. 자, 그다음에 뭐 이제 아직도 절반밖에 안 했어. 교수님 시간이 다 돼가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짧게 일단 오늘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경제가 하는 걸로.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했잖아요. 확실히 살아나고 있다. 국민들 염장에 염장지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 거야? 다른 나라 대통령 하시나 봐. 자, 이게 보시게 되면요. 지금 뭐냐면 그 코로나 때 저는 뭐 2022년하고 비교도 아니고 코로나 때하고 이게 비교한 건데. 아, 가장 나쁘다고는 코로나 때하고 비교한 거예요? 코로나 때하고. 그러니까 2020년하고 올해하고 이제 비교를 한 건데 이게 1분위부터 5분위까지가 전체 계층이야. 근데 여기에 이제 소비하는 게 주로 뭐냐면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업종들을 관련된 거를 제가 다 긁어 모아봤어요.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그러니까는 이 그 중소기업 때보다 불황 때보다 더 어렵다가 아우성 치는 이유가 사실은 수치상으로 확인되는 거야 지금요. 이 비교 대상은 가장 좋았을 때가 아니라 가장 어려웠다는 코로나 때하고 그렇죠. 비교한 거예요. 2022년하고 비교하면 더 큰 차이가 나니까 회복되던. 윤 대통령이 그런 의미에서는 참 대단한 분이에요. 자, 넘겨봐 주세요. 팬데믹도 아닌데. 자, 이것도 코로나 때 이거 코로나 전인데 다음 거 넘겨보세요. 자, 코로나 때하고 비교해 보게 되면 보세요. 소득이 왜 그럼 이렇게 지출이 줄어들고 있냐? 소득이 줄어들었으니까. 실질 소득이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들었으니까 국민들이 소비를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코로나 때보다 소득이 줄어들었으니까는. 지금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니까는 참 진짜
저분 어디서 온 나라 어디서 온 대통령이냐?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궁궐 안 나라인 것 같아요. 그 자기들 그 안에서만 자기들 안에 그 안에 있는 분들은 형편 좋죠. 부동 세금 깎아주죠. 그 최근에 펼치는 정책들 감세 정책들의 대상자들이 거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분 좋죠. 그렇죠. 예. 그분들은 그분들은 가처분서도 크게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권력을 잡는 이유가 공적 자원을 사유화시키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비즈니스로 이걸 저기 하기 때문에.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시간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넘어갑시다. 고용을 좀 오케이, 봅시다. 오케이. 예. 아, 좋죠. 자, 그렇게 하니까. 마지막으로 예. 쫙 넘어갑시다. 네. 자, 이 고용을 보시게 되면 그 앞에 이지 고용을 먼저 보여주세요. 자, 이래서 역대 고용률 최대, 예. 실업률 최저 이런 얘기를 또 했단 말이에요. 했죠. 국정 브리핑에서. 근데 이게 뭐냐면요. 저 파란색이 예. 일주일에 36시간 이상 하는 취업자들 숫자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36시간이 OECD 기준으로 전일제 노동자라고 해가지고 정규직 근무 노동자들이 대개 근무 시간을 그러니까. 아주 정한 겁니다. 주 5일 근무하는 사람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14시간 이하는 이게 뭐 14시간이 뭐가 알바지 뭐, 의미냐면요. 알바. 주유 수당을 못 받는 경우야. 아, 오케이. 주유 수당 받으려면 15시간 이상이 돼야 돼. 거기에 이제 이렇게 미달되는 이제 굉장히 열악한 이제 저거죠. 이렇게 빨간 줄은 상승하고 예. 정상적인 정규직들은 줄어들고 있지 않냐. 그렇죠. 이렇게 돼 가지고 나오는 그러니까 실업률 감소와 고용률 증가야. 예? 그래 가지고 이거를 제가 질적으로 매우 나빠지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저게 2022년까지 이게 회복이 되다가 빠르게 네. 갑자기 계속 줄어들고 앉았잖아요. 지금요. 이 전일제 일자리가. 자, 그다음 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마지막 자료. 이거 제가 그래서 이게 전일제 노동자 규모 이 취업자 규모로 환산을 해가지고 이게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네. 36시간 일자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명이 이제 그러니까 때 보게 되면 저 봐보세요. 저기 저 그 중간이 점점점으로 이게 저 작가님이 저기 그랬는가 본데 저게 이제 3,132만 명입니다. 예. 2022년도에. 예. 그게 지금 올해 지금 3,078만 명까지 줄어든 거야. 그러니까 전일제 일자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정규직 노동자의 총 노동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예. 저렇게 줄어들었다. 그렇다는 것은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이다. 일자리가 굉장히 지금 그 아주 나쁜 일자리로 줄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15시간 미만은 되게 이제 정부가 이제 어쨌든 간에 근데 역대 최고의 고용률이라잖아요. 최저 실업률이라고 이런 걸 국정 브리핑에서 언급되고 있으니 이것도 네. 국민들이 볼 때 이게 몇 분이나 이걸 이제 체감을 하겠냐고요. 이런 얘기에. 그러니까 껍데기는 사실인데 내용물은 거짓말인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를 뭐냐면 주요 고위 공직자들이 이렇게 주입을 시키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분 제가 보니까 읽고 있더라고. 읽다가 어디 읽는 거 몰라가지고 자꾸 앉아 있고 그러더라고. 네. 텔레비 생중계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한테 일을 잘못하고 있다면 혼나니까 일단 다 잘하고 있다고 보고하겠죠. 그리고 제가- 대통령은 그걸 구분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읽는 거죠. 아, 나 잘하고 있구나. 난 위대한 성군이야. 이러고 계신 거지. 난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용산의 대통령실이 이게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거야. 공직자들이 지금 대통령이 생중계로 그러니까는 국무회의를 하고 있고 생중계로 기자들하고 저희한테 브리핑을 하고 있는 얘기를 잘못된 정보를 그러니까 주입시킨다는 얘기는 이건 대외적으로 굉장히 망신살이거든요. 망신살인데 이거를 더군다나 뭐냐면 얼마 전까지 연세대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교수했다는 양반이 그리고 예산을 그러니까는 담당했었던 예산실장을 했던 사람이 지금 경제수로 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세수 조작 이런 얘기도 그러니까는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미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너무 열받으셔가지고 지금 아니 이거 국가가 도대체가 큰일 났다. 예. 예, 큰일 났다. 큰일 났어요 진짜. 최백원 교수님이었습니다. 예.